실제로 호흡이라는 걸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 산소 빨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근데 실제 호흡은 비공호흡으로, 즉 코나 입을 통해서 우리가 폐로 호흡을 하는 것이 실제 호흡의 98%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럼 2% 이하는 뭐냐 하면은 모공호흡이에요. 피부호흡입니다. 네. 나무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우리가 체기법 할 때 나무를 대상으로 합니다. 나무는 폐라는 기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 자체가 호흡을 합니다. 어디로 하느냐? 모공호흡을 해요. 나무 전체가 숭숭 뚫어진 일종의 그 스펀지 같은 존재여서 거기를 통해서 기운을 빨아들이고, 기운이라는 반드시 기라고 하는 소위 치라고 하는 것을 빨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산소를 빨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혹은 또 낮과 밤이 반대로 낮에는 또 이산화탄소 빨아들이고 산소를 배출하고 그런 호흡을 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2%의 호흡만을 그 피부호흡, 모공호흡을 하지만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파운데이션이나 베이스 화장에 있어서 컨실러 같은 거 너무 짙게 호흡을 하시게 되면, 짙게 화장을 하게 되면은 피부 피부 호흡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 피부 질식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오래 있게 되면 피부 괴사가 일어나요. 심지어는 피부 질식사가 생기기도 합니다. 2%밖에 안 되는 피부 호흡이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수련을 하실 것이 바로 그 피부호흡, 즉 모공호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공호흡은 단순하게 우리가 의념을 사용해서 모공을 통해서, 피부를 통해서 기운을 빨아들이고 그것을 배출하는 것을 일단 상상력으로 그것을 유도를 합니다.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 에너지예요. 정신 에너지가 얼마만큼 중요하다 하느냐 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뭐 상상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창조를 했고 모든 것을 추론을 하고 저걸 만들어내고 그런 정도만의 얘기가 아니고, 이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에너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쉽게 거기에 기본적인 발상이 그겁니다. 교회에서의 안수기도라든가, 요새는 심지어는 허경영이도 그런 거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실제로 있느냐 없느냐 하는 과학적인 어떤 그 증명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관해서 심리적으로는 그런 게 있을 걸 하고 심리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깊은 존재에서는 이미 그런 것을 상식적인 판단을 있다라는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에너지를 어떻게 손을 통해서 주고받고 하는 것이 경전보게에도 나오잖아요. 성서에 보게 되더라도 예수님이 하면서 기도라든가, 혹은 옷을 만졌더니 거기서 내 기운이 빠져나와서 누가 만졌냐 예수님이 얘기하셨고, 석가모니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기운을 갖다 주고받는 얘기에 대한 것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와 같이 우리의 뇌력, 즉 소위 하는 것을 염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염이라고 하는 생각, 상념, 정신적인 력, 힘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심리학 용어로 사이코키네시스라고 얘기합니다. 줄여갖고 PK라고 얘기하는 거. 거기 나눠드신데 사이코키네시스 있죠? 이게 먼저 거에 있을 거예요. 예. 사이코키네시스라는 염력 혹은 염동력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염동력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어떤 사념으로 뭔가를 갖다 물리적인 그 변화를 시키는 힘이에요. 가끔 거기 유리겔라 같은 사기꾼이 끼어들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람이 어떤 그 물질의 정신력으로 변화 발전을 시킬 수가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간단한 그런 어떤 새싹 키우기, 혹은 물병에다가 양파 담궈놓고 거기다 염력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2개 이렇게 놓고, 하나는 좀 악한 사념을 보내요. 죽어라 말아 죽어라. 또 하나에는 보물단지 같은 우리 애처럼
잘 자라라 하는 연파를 자꾸 보내게 되게 되면은 성장 속도라든가 이런 것이 확실한 어떤 구분을 가질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갖다 키울 때 보게 되면 그 아이한테 자꾸 좋은 연파를 보내잖아요. 그 좋게 그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사이코키네시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런 힘을 갖다 자꾸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이코키네시스를 보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것을 갖다 그 이니셜로 줄여갖고 ESP라고 얘기를 하는데, ESP는 우리가 흔히 들었던 ESP는 Extra Sensory Perception입니다. 그건 뭐냐면 extra 여분의 sensory 감각을 perception 지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초감각적 지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소위 말하는 육감이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단순한 육감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오감이라는 것은 뭐예요? 촉감, 뭐 시각, 뭐 청각, 뭐 미각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건 우리가 물리적으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육감적으로 몸은 안 좋아, 이 물건 만지는 것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그 소위 예감이라든가 하는 것이 육감이라고 하는 것인데, 오감 이외의 어떤 감각적인 지각을 갖다가 우리가 육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그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와 같은 엑스트라센서리 퍼셉션인 경우에는 되게 타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일정한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은 그럼 그렇게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갖고 태어나야만 되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수련에 의해서도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을 터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연구단체가 미국의 듀크 대학이라고 하는 DUCK, University of Duke라는 대학은, 거기는 초심리학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학을 얻게 되면은 사이콜로지를 얘기하는데, 거기는 패라사이콜로지, 초심리학, 심리학을 뛰어넘는 육감의 단계를 갖다가 연구하는 초심리학과가 1960년대부터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CIA나 러시아의 KGB, 옛날 과거의 KGB 있죠. 거기는 지금도 그 초심리학 분야를 연구하는 그런 분야들이 따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수련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그 ESP를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에펙티브, 효과적인 센서리, 감각의 퍼셉션이 아니고 프로젝션, 투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옛날부터 우리가 뭐 민간 토론이나 이런 데도 뭔가 그런 얘기들이 흔히 있어요. 어떤 물체를 갖다 뚫어지게 바라보거나, 혹은 그 물체에 대해서 생각을 갖다 거기에 집중하고 있으면, 그게 바로 프로젝션이에요. 프로젝션은 심리학 용어입니다. 투사라고 하는 용어예요. 거기에 의식을 갖다 그쪽으로 투영을 해갖고 그 피의식체와 그 물건과 나와의 어떤 사고 차원에서 하나의 일치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물질 내부에 있어서의 어떤 그 파장과 나의 삼연파가 일치되는 단계에서는 그 물질 내부를 갖다가 우리가 그 파장으로 감지를 할 수가 있게 돼요. 소위 물건의 내부 투시 뭐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겁니다. 어떤 물건을 계속 할 일 없이 계속 거기에 집중을 하고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다 보게 되면 어느 순간 하나의 공간이 화면이 열리면서 거기에 어떤 영상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투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그런 부분을 연구하는 것이 이제 그 패러사이콜로지의 분야이고, 패러사이콜로지는 단순한 미신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심리학의 진보된 한 분야의 영역이고, 그 분야의 영역을 패러사이콜로지, 초심리학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그와 같은 초심리학의 분야로서의 엑스트라센서리 프로젝션, 투사를 갖다 수련하셔야 됩니다. 자, 모공호흡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모공호흡은
우리의 구비 호흡이 아닌 피부 호흡을 통해 갖고 외부의 기운을 호흡은 단순하게 산소 빨아들이고 이산화탄소만 배출하는 그런 단순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 단순 개념을